그날 통역하다가 제가 울컥해갖고 흐느끼어 울었어요. 아니 다 큰 놈이 왜 울어?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베런트 하인리히 교수님, 베런트 하인리히라는 교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워하는 교수입니다. 참 세상 모든 걸 다 누리는 분인 것 같아서 되게 부럽죠. 하고 싶긴 한데 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은 그냥 부러운 분이고, 약간은 제가 따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가장 닮고 싶은 분, 제인 그달 박사님이죠. 그런 선생님은 영국의 버먼머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군에 입대를 하셨어요. 전쟁에 이제 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이제 많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도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물자도 부족하고 그러던 전쟁 중이니까 별로 할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은 그냥 소녀지만 바깥에 야생에 이런 거에 눈을 많이 뜨게 되신 거죠. 저 종종 그런 얘기 하시는데, 돈도 별로 없던 시절이지만 용돈 아마 조금씩 아껴가지고 선생님이 모은 돈으로 최초로 산 책이 한 권 있다는 거예요. 중고 서점에서 샀는데 타잔 책을 이제 사신 거예요. 선생님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집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타잔이 제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Wrong Jane. 저 엉뚱한 제인하고 결혼한 타잔이 너무 미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꿈을 꾸셨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가 아버지가 아프리카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직장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너 아프리카 놀러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웨이트리스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나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구단 선생님은 그 아프리카에서 고인류학, 옛날 우리 인류의 화석 이런 걸 연구하고 계시던 리키 박사님, 그분이 연구하고 있는 그 지역, 거기를 이제 가보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가서 그 유명한 리키 박사를 만나고 거기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이거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숲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대학교 1학년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찾아와서 옆에서 같이 이제 보고 듣고 뭐 이런 정도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리키 박사님한테 침팬지를 좀 관찰하는 걸 해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 리키 박사님이 머리에 떠오른 게, 날 찾아왔던 그 제인이라는 여자아이, 걔가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앞뒤 안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옛날 여전히 남성 중심 문화에서 제안한 쪽에서 여자 혼자 오는 거는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기회는 왔는데 해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때 구달 선생님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구단 선생님 어머니가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구단 선생님이 어려서 지렁이 뭐 이런 벌레들 이런 거를 정원에서 잔뜩 잡아다가 침대에 벌레들을 옆에다 놓고 걔네를 품고 자는 이제 그런 소녀였는데, 그 보통 엄마 같으면 야단치고 뭐 털어내고 난리쳤을 텐데, 구단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침에 이제 그걸 발견하시면, 제인아, 내 생각엔 얘네들은 네 침대보다는 저 정원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구단 선생님이 그걸 자기 손으로 다 걷어서 정원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그런 어머니셨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처음에 상당히 그 좋은 기반을 잘 닦아 주신 거죠. 예, 막상 이제 리키 박사님이 맡기기는 했는데 걱정스럽잖아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리키 박사님이 이제 구단 선생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연구비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자면 이게 연구자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근데 구단 선생님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 박사학위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네, 리키 박사님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들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약간 비리 냄새가 나잖아요. 학사학위도 없는데. 근데 그 이전에 선례가 있었어요. 그거를 리키 박사님이 찾아내시고 처음도 아닌데 니네들이 이렇게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그 생물학과 교수들을 다 설득을 해갖고 드디어 받아주겠다. 그래서 유명한 로버트 하인드라는 교수님이 지도교수가 되기로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했답니다. 학위도 없는 애가 와가지고 뭘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벌써 니까짓게 이 분위기죠. 근데 거기에 처음 연구 발표를 하러 온 구단 선생님이 발표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침팬지들의 이름을 거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Mr. David Graybeard, Flint 뭐 이러니까 잠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동물들한테 어떻게 사람 이름을 붙여줬느냐. 그러니까 구단 선생님은 그 질문이 뭔지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왜 그러시는데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교수들 얘기가.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는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서 감정적으로 개입되는 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관찰하는 동물들에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냥 번호를 붙여주는 거다. 그래서 뭐 D1, B7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다. 근데 구단 선생님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정말 가녀린 정말 여성인데 목소리도 참 그냥 곱고 작고 그런데 굉장히 세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거기서 남자 노 교수들을 맞상대를 하신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아니 우리 인간과 이렇게 가까운 동물인데 그 동물에게 번호를 붙여준다는 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 노 교수들이 상당히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 와서 이제 조금 더 연구가 된 거를 가져와서 발표하는데 이젠 더 가관인 거예요. 침팬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잠깐 얘네들이 동물인데 어떻게 인간의 감정처럼 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 그들이 실제로 화가 나고 그들이 실제로 어떨 때는 실망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걸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그거는 오로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런 게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약간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 뭘 배운 게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애를 데려다가 지금 우리가 박사를 줘야 되냐 난리가 난 거예요. 로버트 하인드 교수님이 되게 엄격하고 뭐 이런 분으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구달 박사님한테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구달 박사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를 구단 선생님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종종 피식피식 웃으시는데 그 침팬지가 굉장히 실망했다. 이렇게 다짜고짜 쓰지 말고 침팬지의 이런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만일 침팬지가 사람이라면 실망했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다짜고짜 그냥 들이대지 말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글 쓰는 그 요령까지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 주셨대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면하면서 박사가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가 됐는데 연구비 확보는 뭐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발견이 하나 터지면서 일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Mr. Graybeard인데요. 회색 수염 뭐 아저씨 정도 되겠죠. 저 회색 수염을 가진 그 수컷 침팬지가 구달 박사님을 자기들 세계로 받아들여준 대표적인 침팬지예요. 숲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구달 박사님이 나타나면 데리고 가기도 하고
구다 박사님이 어느 날 열매를 하나 손에 쥐고 이렇게 건네줬는데 별로 먹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이렇게 내려놓고 그 대신 구다 박사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꾹꾹꾹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다 박사님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게 침팬지들이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때, 서로 위안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잡아주더라는 거죠. 그렇게 데이빗 그레이비어드를 몇 달 따라다니던 어느 날 나뭇가지를 가지고 흰개미 굴에다가 집어넣고 흰개미를 사냥해서 먹는 그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인간은 자연계에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는데 구다 박사님의 이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흔들려 버린 거죠. 그 발견을 글로 써서 리키 교수님한테 처음 이제 보냈더니 리키 교수님의 답변이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문을 일으킨 거죠. 논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뉴욕타임스든 뭐 이런 전 세계 그 언론들이 그냥 전부 보도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뉴스가 된 거죠. 그러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드디어 연락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비를 대겠습니다. 그거 하나로 끝났으면 힘을 못 받았을 텐데 또 얼마 있다가 그 선생님이 굉장한 또 발견을 이제 하십니다. 그게 침팬지들이 어느 날 뭔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뭘 뜯어먹는데 멀리서 보는데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보는데 입 주변으로 시뻘겋더라는 거예요. 원숭이, 뭐 돼지 이런 잡아서 그걸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때까지 침팬지는 초식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장류는 나무 열매를 주로 먹고 사는 초식 위주의 그런 동물인데 침팬지가 육식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또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발견은 곧바로 터뜨리지 않으셨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셨어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벌어진 일일까. 그런데 구다 박사님이 관찰 여러 번 하면서 내린 결론은 육식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막말로 하면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누군가가 한 마리를 잡기만 하면 뭐 하여간 동네 침팬지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죠. 한 점 얻어먹으려고 그 옆에서 모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좀 달라고. 그럼 이제 가끔 가다가 조그만 덩어리 이렇게 집어 던지면 우르륵 또 달려가서 그거 하나 먹고, 달려가는 그 중에 우두머리 수컷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 수컷이 한 3위쯤 되는 침팬지가 잡은 동물 먹이를 뺏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걸 뺏으려 그러면 이놈이 위계질서고 나발이고 사생결단을 하고 덤비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거기서 걔한테 잘못 물리거나, 이게 싸움이라는 게 뭐 예측 불허한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다치면 권좌에서 물러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막 이러면. 서열이 낮은 그 수컷에게 완전히 패하는 게 아니라 그 수컷과의 싸움에서 불미스럽게 조금이라도 다치면 잘못하면 권좌에서 밀려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덤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으뜸 수컷이 몇 시간째 옆에 앉아가지고 신음소리를 낸대요. 조금 주면 안 되니? 나 진짜 먹고 싶은데 진짜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쬐끔 떼가지고 이렇게 휙 집어 던진대요. 그러면 굴욕적으로 그걸 먹으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육식을 좋아한다. 이거를 이제 또 발표를 한 거죠. 상상도 못했던 침팬지의 세계를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어느 순간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위대한 학자 반열에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구다 박사님이 연구를 접으십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는데요. 1986년 시카고에서 영장류 학회가 열렸는데 구다 박사님 거기 발표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당신은 발표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이렇게 듣다가 아프리카 전역에서 침팬지들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하는 걸, 그리고 아프리카의 숲이 몇 년 전과 지금 막 비교해주고 이러는 걸 보시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침팬지를 연구한답시고 이러고 있는데 내 생애에 침팬지가 다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이
이제 그 자리에서 드셔서 이 부분은 구단 선생님이 강연 때 종종 얘기를 하시는데요. 상당히 극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 시카고 컨퍼런스에 영장류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로 갔다가 환경운동가로 그 컨퍼런스를 떠났다.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바꾸셨어요. 연구는 후학들에게 맡기고 그때부터 침팬지를 구해내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온갖 이제 노력을 다 하시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어지다가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까지는 1년에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세계 한 80몇 개국, 많을 때는 한 100개국 그 정도를 순방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침팬지를 보호하고 하게끔 강연하시고 활동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 일을 시작한 지 꼭 10년 만에 1996년에 우리나라에도 오셨어요. 저는 2년 전에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 교수로 부임을 해서 이제 동물 행동 연구에 기반을 쌓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던 시절인데 전화가 울려서 톡 받았는데 뭐 인터뷰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요. 저를 인터뷰하겠다는 소리인 줄 알고 저는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니 저기 한국에 제인구달 박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혹시 그분을 인터뷰해 제인구달 선생님이 오셨다고요? 언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로 나타나라. 저도 어려서 타잔을 끔찍하게 흠모했거든요. 그 TV에 나오는 타잔 영화를 이렇게 보면 천국이잖아요, 저기. 저거다. 언젠가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살리라. 그러니까 저는 타잔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구달 박사님은 타잔의 부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랑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르고 제가 이화여대로 옮기고 제가 영장류 연구를 해보겠다고 이제 언감생심 꿈을 꾸게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까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일본 교토대학 영장류 연구소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테츠로 마츠사와 교수가 저를 도와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장류 연구소라는 걸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번 갔는데 그때 구달 선생님이 일본을 방문하시는 일정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교토대학에서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났죠.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제이! 그러더니 반갑다고. 테츠로 마츠사와 교수님한테 일본엔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매년 옵니다. 혹시 구달 선생님한테 다음번에 일본 올 때 한국에도 좀 들리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없냐. 제이가 한국으로 좀 초대하고 싶으시대. 아이고 어버버버 하면서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그 수행원한테 한국 일정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슴이 쿵쾅쿵쾅. 저희가 일정이 이미 짜 있어서 내년은 안 될 것 같고 후년에 오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해주시면. 그래서 그 후년부터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늘 오신 거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시게 됐지만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공항에서 제가 뵙고 고맙다고 했더니 구단 선생님 되게 장난기가 많으시거든요. 제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더니 나 이제 일본은 안 간다. 지금 약간 투어를 재개하셨습니다. 근데 대대적으로 옛날처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 몇 군데 최근에 이렇게 갔다 오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구단 선생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옛날처럼 80몇 개국을 도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실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시지는 분명히 않으실 거고 제 생각에는 선생님에게도 앞으로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거의 한국에 한 번 더 오신다 그러면 그게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 번은 더 와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예, 우리 재미님들도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구단 선생님하고 제일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가 대방동 어디에서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구단 선생님의 말씀을
순차 통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 번 해서 저도 이제 제법 잘해요. 가끔 가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단 선생님이 저한테 네가 아무래도 살을 좀 붙인 것 같다. 사람들이 네가 얘기할 때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면 구단 선생님이 그 얘기를 강연에서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번 통역을 했는데 침팬지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침팬지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영장류들도 있는데 침팬지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해서 침팬지하고 관람객 사이에 수로를 만들어 놓는 게 아주 흔한 일인데요. 어쩌다가 침팬지 한 마리가 거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미처 그 발견을 못하고 못 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꼬르륵 꼬르륵 물에 막 잠기고. 근데 관람객 중에서 어떤 남성이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성이 그 침팬지를 구출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구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그분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뛰어들었냐? 침팬지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침팬지가 밤마다 자기 잠자리를 만들거든요. 늘 새로운 잠자리를 만들고 잡니다. 나무 위에 한 3, 4m쯤 되는 그좀 위쪽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밑에 세우고 그 위에 이파리도 깔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팔뚝만한 나뭇가지를 이렇게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 같은 거는요. 침팬지 수컷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관절이 나가는 겁니다. 침팬지한테 잘못 접근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당신 제정신이냐?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침팬지 눈이 내 눈하고 마주쳤다. 그런데 너무 사람 눈처럼 보이는 그 눈이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날 통역하다가 제가 울컥해갖고 돌아서서 그냥 흐느끼어 울었어요. 괜찮아 뭐 이런 거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그 선생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저한테 오셔서 저를 정말 뒤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껴안아 주셨는데 그 따뜻함 참 잊지 못합니다. 그 세계적인 위인이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겨우 이제 눈물 닦고 이제 앉았어요. 아니 다 큰 놈이 왜 울어? 그러면서 아니 너가 이거 한두 번 통역한 것도 아닌데 왜 울어?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우리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거기에 제일 많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죄인 그날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게 굉장한 횟수로 올라 있습니다. 진짜 한번 만나보시면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그분한테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까이 있으면 속절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분한테.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제가 꼭 한번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